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박수. 안녕하세요, 데이터릭. 우리 멤버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 박사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있구나. 기계, 아플 머리가. 기계에 좀 이렇게. 통증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윤활유를 줬어요. 머리 좀 넣으라고. 아, 그래요? 윤활유였어. 너 뭐 먹은 줄 알았니? 두통약 아니야. WD-40 이런 건가? WD-40. 그 맞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WD-40. 윤활유. 모든 곳에 다 뿌려가지고 윤활시켜주는. 경첩 이런데. 경칩 이런데. 어쨌든 오늘 박 박사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평소 텐션보다 좀 떨어질 걸로 걱정이 되네요. 어우 신난다. 왜 이렇게 신나? 아플 때 더 하이 텐션이 될 수도 있어요. 우울해졌어.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김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갈 수가 그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네. 강의나 이런 것도 좀 취소되고 그죠? 네, 맞아요. 점점 플스 실력이 늘고 있어요. 아, 지금 풀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잘 못했었는데 이제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고양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 강아지들이 신났대요. 주인들이 어디에 안 나가가지고. 싫어하던데 얘네. 아 진짜요? 네. 그 고양이 강아지랑 사이인가 보다. 시끄러워하고 뭔데 얘 집에 있어? 뭐 이런 분위기. 아 진짜? 네. 강아지들은 이쪽 방 가서 아빠가 집에 있네? 저쪽 방 가서 엄마가 집에 있네? 그래서 막 좋아서 거실에서 뛰놀고 그런대요. 산책 안 나가도 좋아한다고. 걔만 좋은 일이군요. 어쨌든 뭐 그 외에는 별다른 일 없어요? 플스 별다른 일 실력이 없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일상을 재미없게 사네. 요즘 재미 없지 않아요? 전 집에만 있어가지고 재미가 너무 없어요. 저도 약간 좀 그죠? 그렇죠. 박 박사는 어때요? 저는 뭐 애기 보는 맛? 뭐라 그래야 돼? 애기 보는 맛이라고요? 네. 맛이 좋단 얘기죠? 그 뭐라 그래?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뭐라고 생각한 거야 대체? 근데 육아가 쉽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혼나는 거 알죠? 아,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기가 이제 애교 부릴 때가 있어요. 네, 저랑 안 닮아서 굉장히 애교가 많은 친구여갖고 네, 즐거움을 주죠. 요즘에 페북 포스팅이 늘었던데. 아, 애기 포스팅은 안 했는데? 아니 넣어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아니 애기가 아빠한테 짜증도 내고 그래요? 그럼요. 저리 가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가요. 저리 가요. 가야지 뭐. 명령어냐? 그럼요. 왜 이렇게 달래고 그래야지? 아니, 저리 가라 그럴 때 안 가면 더 난리 나요. 아 진짜? 그럼요. 그 말 들어줘야 돼요. 순응해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 가라 그래요? 없어요. 그 대중이. 아.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가라 그래요. 아 저리 가! 이렇게요? 네. 아빠는 가! 안 돼! 뭐 이런 식이요. 네.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을 아니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 네. 하여튼 거기에 맞서지 않는다? 아 그럼요. 그거 맞서면 어떡해요. 맞서면 그 뭐지? 짜증과 난장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그 지수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왜냐면 거구나. 그게 어떤 프로세스가 한번 잡히면 그 수치로 올라가는 게 점프해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그걸 수치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 너의 그 따님 얘기를 무슨 게이지만 보고 있냐? 그러게 데시벨이 뭔가 수치의 일종이구나. 어쨌든 그 중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짜증이 나야 되는데 절차가 점점 생략되고 습관처럼 남아버려서 많이 안 올라가도록 저는 최대한 그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훌륭한 아빠요. 착한 아빠는. 조 과장은 어떻게 지냅니까? 저도 좀 재미없게 지내고 있고 이게 사람들이랑 계속 섞여서 일을 하다가 혼자 재택근무하려니까 좀 화상으로 만난다고 해도 그게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답답함을 겪고 있고 주말에 산책을 많이 다니거든요. 집 앞에 성북천이라는 그 하천이 흘러요. 성북천이 쭉 흘러서 이제 청계천이랑 만나는 그런 천이고 한 3.8km, 3.9km 정도 될 거예요. 편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천이 좀 넓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새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 종류의. 그래서 쇠백로 이런 것도 오고 오리가 특히 많거든요. 네, 오리가 특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따뜻해질만 할 때 오리가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엄마 오리랑 오리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 오리들을 알이 아니고? 네. 알이 깨서 새끼가 나와가지고
애기 오리들이 8마리가 그 엄마를 따라서 총총총총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그걸 너무 볼 수 귀여워. 있어요? 예, 오. 가까이서 볼 수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게스트 앞에 놓고 이렇게 답설을 길게 할 거예요. 게스트 있다는 얘기를 벌써 하면 어떡해. 나 뭐 했냐며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나? 내가 팀장이 물어봤어. 물어봤지? 그만 얘기할 거야 끝에. 나도 궁금하진 않은데 우리 순서대로 하잖아. 자,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데이터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을 채용 특집이나 대화 시리즈로 모시고 있었는데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존 패널들만 나오는 걸로는 어떤 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도 하지만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확장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겨울 때도 됐죠. 특히 내가 그래 내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겨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좀 경험이나 어떤 생각의 확장을 하려고 3명의 패널로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가급적 많은 분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을 모셨고 박 박사가 이제 빨리 소개하라고 하니까 소개해드릴 텐데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멤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데이터가 돈이 되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금 여기 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강의로 버는 거 말고. 데이터 자체를요? 뭐 프로젝트든 뭐 어쨌든. 돈이 되죠. 그럼 돈 그게 안 되는- 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데이터를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열심히 궁리하면서 저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박 박사는 어때요? 데이터 돈이 되나요? 데이터 돈이 되죠. 데이터를 그냥 그 자체로 돈이 된다기보다는 얘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쓰기 좋은 형태? 네. 근데 그럼- 이제 그게 어떤 게 쓰기 좋은 형태냐,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이터의 형태냐는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쓰이는 거고 많이 쓰이면 그게 곧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유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자체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잘 가공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돈이 되겠죠. 그럼 두 분은 혹시 데이터로 창업해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생각이야 뭐, 뭐 100만 번도 더 하죠. 오. 네. 근데 그걸 저는- 실현하느냐의 문제지. 저는 데이터 그 자체로 창업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창업했을 때의 내부적인 쓰임이나 결과물이어야 된다 정도의 느낌? 네. 그렇군요. 그 자체로 창업하는 건 좀 뭐라 그러면 좋을까? 위험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어. 네. 쉽지 않은 개척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아직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데이터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렇죠. 성공한 케이스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모신 초대 손님 몬데이터 최윤진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냥 윤진님이라고 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네네네네네.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윤진님을 모시고 윤진님이 지금 창업을 하신 몬데이터라는 곳이 데이터의 수익화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는 곳이어서 데이터가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몬데이터가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 근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일단은 조 과장이 초청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 게 궁금하니? 아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듣는 분들이. 제가 텍스트 분석을 한창 하려고 여러 서비스를 검색하고 있을 때 코알라라는 서비스를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텍스트 분석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이거 너무 좋다 싶어서 제가 그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데이터 페이지냐 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때 그 포스팅을 또 다시 윤지님이 퍼가주셔가지고 소개글을 쓰셨는데. 네네네. 그때 페이스북 친구 2018년 말인가? 그냥 그렇게 그냥 친구만 맺어놓고 전혀 이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모임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네, 서로 모르고 나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패친으로 시작이 되신. 근데 저희 건가요? 방송 청취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신다고. 너 되게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네, 들으시는지. 첫 방송부터 들었어요. 진짜요? 네. 자, 애청자, 이제부터 애청자. 흥미진진합니다. 좀 무섭다. 네, 다 들었어요. 왜 들으세요? 그래 그걸 먼저 묻자. 그래. 네. 왜 들으시는 아니, 겁니까? 들으라고 만드신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건 맞는데 네. 왜 들으세요? 아니, 데이터 관련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이렇게 편하게 와닿게 만든 콘텐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그 반응이 많았던 게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초창기예요. 그거. 네. 맨 처음 한 거지. 그거를 듣는데 맞아 나도 이렇게 헤맸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좀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은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공감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계속 듣게 됐었죠. 딱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섭외하지 않았 아니 그러니까 네. 내용을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본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네, 짠게 대본을- 아니죠. 네. 딱 우리가 지향하던 바대로 들으셨네요. 어쨌든 뭐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의외로 저기 박 박사랑 윤지님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바로 캐치했었죠. 아, 진짜요? 뭘요? 저분은 진짜 우리 이상하다. 대학원을 나온 분이다. 진짜요? 네. 뭘 뭘 듣고요? 나 수업 들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 바로 아시지 않을까? 네, 네. 대학원 커리큘럼 생활에 같은 대해서. 얘기죠. 네, 그죠. 그리고 어떤 교수님 연구실이었겠구나까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네. 박 박사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다 이 방송 듣고 다 아시겠구나. 저를 알면 다 알죠. 당연히. 근데 그 아니, 박 박사 대학원 얘기하면서 그 장점 같은 거 이야기해 줄 때 좀 촉이 오셨나 보네요. 이렇게 뭐 대학원을 가는 장점 이유, 위주로 얘기했나? 대학원 교육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다 망해라 이런 분위기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인상이 그렇게 남는 거고 이제 음. 학교가 좀 더 선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너 좀 변했다. 그러게. 저런 멘트를 해. 자 어쨌든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자 윤지님을 네.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 살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하셨고 어떤 네. 경력이나 경험 가지고 계신지 소개를 저희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학부 전공은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디자인과 이렇게 복수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먼 전공을 했었고 첫 사회생활은 광고회사 A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 A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때 일을 하면서 딱 겪었던 게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였어요.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대기업들은 신문 광고를 다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딱 퇴사할 때쯤 되니까 디지털 광고 100% 성장하고 그게 몇 년도 정도 얘기인가요? 그게 2013년부터 한 14, 15년 뭐 이렇게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디지털 광고 급성장하고 그 전만 해도 뭐 TV 광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캠페인들이 있었거든요. 뭐 무슨 카피하면은 다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쯤부터 좀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격변기를 겪으면서 제가 있었던 광고회사는 좀 전통적인 그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TV 광고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광고 일은 재밌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경쟁을 거쳐갖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점점 줄어드는 파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좀 어떻게 비유하자면은 물론 광고 업계도 혁신을 거쳐가지고 잘 발전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주니어 어린 생각에서는 타이타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곧 망하겠구나. 이건 아니다. 네. 지금이 발을 뺄 때다. 지금 생각해보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전통적인 광고 회사의 입지는 줄어든 건 확실하고요. 대신에 다른 뭐 모바일 디지털 마케팅 회사들이 급성장했죠. 그 되게 글로벌 유명한 관계도. 광고회사 다니셨는데. 얘기하셔도 되나요? 네. 대표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누군데요? 그렇죠. 네. 말을 해줘 누군데? 책은 도끼다라는 책 쓰신 분 박웅현 네. 네. CD님이라고 부르죠. CCO님. CCO님 네네네. 네네네. 네. TBWA라는 아주 나도 유명한 모르겠지. 광고 기획사입니다. 몰라? 뭐 진짜 광고 기획선 제일 기획밖에 그 책 표지를 보면 딱 알걸? 책 표지도 모르겠는데. 그분 진짜?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좀 나오고 그러지 네,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대중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네, 너무 모르나 보다 내가. 딱 얼굴을 보면 유명한 사람 이런 느낌이 오는 분이에요. 그래요? 뭐 인문학으으로 광고하다, 책은 그런 도끼다 거. 뭐 이런 시리즈 쓰신 분이 광고 업계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 그분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분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거의 없죠. 음. 근데 그러면 나올 때 이렇게 뭐 주변에 반대나 이런 건 없었어요? 나름 되게 나름이 아니라 그 업계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탑급에 해당하는 회사였을 것 같은데 그죠? 네네. 그렇죠. 제가 입사했던 팀에서 그래도 현대카드 광고 한 3년 동안 계속하면서 현대카드 광고, 네. 야. 뭐, TV 광고. 네네네. 그럼 우리도 많이 받겠네요. 엄청 많이 받겠지. 저 그때 뭐 광고제 상도 많이 그 막 받았었고. 권투하는 장면 나왔던 TV 광고도 있었고. 그렇죠. 그건 조금 몇 년 전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옛날이야. 뭐 메이크브레이크 했던 건 조금 음. 전이고 그래서 뭐 광고제 상도 많이 받고 뭐 경험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저랑 연차가 비슷한 친구들이 퇴사를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변화를 겪으면서. 다들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위기감을 네, 가진 네, 거군요. 네. 아. 그래서 뭐 네이버 지금 뭐 웹툰으로 가 있는 동기도 있고 잘 아니면 갔네. 아예 뭐 호텔스닷컴의 글로벌 홍콩을 아시아 헤드를 전체 총괄하는 쪽으로 아예 간 친구도 있고 네. 좀 다양하게 좀 이동을 다 했어요. 광고업은 광고업인데 네, 네, 아.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좀 앞으로 마케팅은 데이터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와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죠. 아, 퇴사하시면서 바로 대학원 진학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뭐 작은 회사의 창업 멤버로 네, 있기도 네. 했어요. 그 중간 단계에서. 네. 그리고 몇 년도에 대학원 가신 거예요 그러면? 16년도에 갔어요. 아 저랑 딱 정확하게 안녕 하셨네요. 아. 제가 16년 아. 졸업했으니까. 아, 예, 그래요? 예. 네, 네, 네. 다행이네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아,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창업까지는 어떻게 또 하게 되신 거예요? 창업은 사실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창업을 하고 대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세무서 가서 하면은 한 10분이면 해주는 거고 네. 정말 뭐 경영정보학회라는 학회가 역삼동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점심시간에 대학원 동기랑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역삼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때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대학원 과정에 있으실 때. 네, 네.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네, 회사를 네, 네. 운영하신 거예요? 원래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뭘 주로 전공하셨던 건가요? 저는 뭐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갔다 보니까 공부만 하는 데는 조금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도 많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원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공부만 하긴 네, 아깝다. 네, 네, 네. 그렇게 시작해서 정말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규모를 키워나간 케이스죠. 그러면 창업할 걸 염두에 두고 그 전공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을 것 오. 같고 네. 왠지. 전공 시조새. 알았어요. 아, 자기가 전공의 이름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네, 방송에서 들었어요. 네, 그걸 만들었. 아 방송에서 들으셨어요? 네, 저분이셨구나. 네, 영광입니다, 뵙게 아이고, 돼요.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학연지역 사람들이. 절패해야 돼 학연지요. 안 좋아 안 좋아. 이 사람들이 안 믿는데 말이에요. 아 진짜. 왜냐면 제가 그거를 자기가 이름이 지었다고 우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른 사람을. 누구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얘가 인격이 몇 개 있어가지고 다른 인격을 마주하셨을지. 아니 그때 뭐 물론 이제 그 전공 이름으로 시작하는 트랙을 시작할 때 이 이름을 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수야 있겠지만 네, 네, 네. 뭐 졸업을 제가 처음으로 한 건 맞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몬데이터라는 그 네. 임진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 대해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그 멤버들한테도 질문했는데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몬데이터는 회사 이름부터 그런 약간 철학이나 개념을 담고 있는 회사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이 몬데이터가 어떻게 담고 있나요? 데이터의 수익화란 뜻이에요. 네. 몬데이터가? 모네타이즈 더 데이터의 아. 줄임말이에요. 네. 아, 데이터가 먹미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몬스터 데이터냐. 뭐 그러니까. 그런 드립을 네, 꼭 해야겠어? 네. 아니 몬스터 데이터밖에 생각이 안 그쵸, 나는데 그쵸. 좀 바꾸고 싶어서 했어. 참 존경스러운 선배겠다. 아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 그래서 뭐예요? 몬스터예요? 몬데이터예요? 이랬다가 모네타이즈 데이터입니다. 이러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싸고 지나갈 것 같은데 빨리. 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가치를 제공하시고 뭐 네. 이제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의 이름 자체가 모네타이즈 더 데이터 그 데이터의 수익화를 지향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그 스타트업들 특히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떻게 사업 전략을 삼아야 할지 조금 헤매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더 수집을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로 앞으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가치를 더 높여나가면은 회사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거는 로켓뷰라는 회사랑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로켓뷰라는 네네네. 회사요? 네. 그 회사는 올리브영이나 롭스 같은 데서 그 프라이스 태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OCR 기술 해가지고 상품명 검색을 해주고 화장품 성분 정보랑 내가 입력한 피부 타입이랑 맞는지 뭐 어떤지 그런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처음에는 그냥 OCR 기술만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가 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오프라인 로그 데이터다.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했고 그러네요. 어떤 걸 찍어봤는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귀한 데이터네요. 데이터이다라고 뭐 물론 그 대표님도 고민을 계속 해오셨지만 그걸 좀 더 잘 설계를 해가지고 뭐 앞으로 위치 데이터를 더 수집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조언을 통해서 실제로 최근에 그 데이터 가치를 좀 인정받아가지고 투자 유치를 성공하시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면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런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주로 가져가고 있고 동시에 아까 조 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코알라라는 텍스트 분석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향의 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솔루션 쪽 사업이 있고 컨설팅 네, 쪽 네, 사업이 있고. 저희가 코알라는 아마 이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몬데이터의 수익 모델은 다른 회사를 컨설팅 해주는데 이제 그 컨설팅의 어떤 주체나 기준이 데이터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혹은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걸로 이제 몬데이터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재미있는 경험을 창업을 하면서 했었던 거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직 제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헤드헌팅을 네네. 당하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사업을 해보지 않겠니?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네네. 몬데이터에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데이터 분석이 핵심 역량으로 갖춰져야 하는 비즈니스를 서비스를 아예 런칭하는 걸 제안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가게 되는 거는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핵심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한계점은 있긴 있어요. 내부 데이터가 아니고 외부의 그쵸. 데이터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컨설팅을 방향으로 잡고 비즈니스를 설계하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네. 시작이 된 거군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 아이템을 내놨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데이터화를 할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분석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하우스 인력으로 갖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협업하는 그림으로 가져가는 거 굉장히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 BM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굴러가게 만드는데 정신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과정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옆에서 봐줄 수 있으면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같은 조언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제 작은 기업일 때 한 10명 내외 10명이나 20명 내외 작은 기업일 때 보는 뷰랑 그 이후로 전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분석가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볼 때 대비가 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걸 같이 협업함으로써 이런 건 더 있으면 좋아요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직접 그거를 엄청 관심 있게 가지고 보고 있거나 할 줄 알지 않는 이상 그렇게 대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대표님들이 워낙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그쵸. 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맞아요, 워낙 맞아요. 할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챙길 게 워낙 많아서. 네. 그러면은 수익은 내가 컨설팅 해준 회사에서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받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 자체에서 바로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컨설팅 들어가면서 받지 않나? 그게 뭐 계약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컨설팅업이라고 하면
이 컨설팅의 효과로 저기가 잘 되건 말건 일단 여기서는 우리 서비스는 끝난 게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좀 작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이 타겟이니까 쉐어하는 구조이지 않겠냐? 그렇죠. 라고 그런 물어보시는 방향도 있을 거죠. 것 예, 같아서.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뭐 추천 시스템을 넣고 거기서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보 과제를 같이 R&D 과제를 들어가 가지고 그 비율만큼 뭐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같이 네, 협업을 하시는. 약간 컨소시엄처럼 하시는 네, 거구나. 네, 네. 근데 되게 뿌듯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컨설팅 해준 기업이 잘 되면 잘 되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에서 그 회사의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뭐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 부분 더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느냐 정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실 때는 이렇게 부담감, 책임감이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뿌듯하죠. 지금 파트너사로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보면 이랜드몰도 네. 있고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그 재직하셨던 TBWA 코리아도 있고 연세대학교 DS랩, LIB 컨설팅, 맵시 이런 곳들이 있네요. 네. 주로 약간 패션, 마케팅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최근 거는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패션이나 마케팅 쪽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랜드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실제 엑셀러레이팅 투자사로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POC 뭐 이렇게 POC, 네,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이렇게 테스트 차원에서 같이 협업해보는 그런 업무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몬데이터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저희는 분석가들. 분석가들이요? 네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멤버로 구성을 많이 하셨겠네요 초반에.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프로젝트 단위로 네. 이렇게 필요한 능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같이 하고 또 그 다음은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만난 분들이 많고 일하다가 알게 된 분들도 연이 좋게 닿은 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 왜냐하면 박 박사가 되게 네. 그런 걸 관심이 많거든요. 데이터랑 창업이라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네, 본인이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인생에서 엑시트하겠다 이런 꿈을 인생에서 엑시트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원래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인생에서 엑시트해서 이제 네. 빨리 이제 조기 나는, 은퇴하겠다. 그죠. 하겠다라는 꿈을 네. 꾸고 있는데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집 각인데. 네. 근데 네,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확실히 창업을. 근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이 그죠? 되면은 뭐가 네. 문제가 될까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가족이라든지. 아무래도 네, 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대표의 인건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받지 그렇죠. 않고 나의 노동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망하더라도 뭐 재취업할 수 있겠지 이런 나이대가 된다면은 그래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렇다면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보면은 제가 엄청나게 사업을 막 잘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창업을 해보면은 그 어떤 사업을 하는 크고 작은 대표님들을 만나봐도 인생에서 겪는 교훈이 정말 많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네, 아니겠지.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애기 있는 엄마 아빠들만 통하는 대화 같은 거예요. 어? 네. 약간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사업해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우린 미필이야 지금. 전우회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내가 그 고생 해봐서 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람들 돈 준다가 제일 큰 스트레스를 끌 텐데 그게 맞아요. 자기가 직장인일 때는 겪지 못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중 하나겠죠. 그치 직장인일 때는 내가 25일만 되면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네. 환경에 살고 있다가 주말에 껴있는데 전날 안 들어오고 왜 밀어서 주는 거야? 이러고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내가 부담들. 우리 멤버들의 하루하루의 월급을 이제 1급을 월급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면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급날이 굉장히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린 되게 안 오는데 직장인 되게 안 오는데. 당장 이틀 뒤에 월급 줘야 되는데 돈 없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하대요. 아, 네. 네. 맞아요. 그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시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좀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네. 공개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프로젝트들 네. 예를 들어 정말 그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제일 보람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뭐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걸로 더 길게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어갈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작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잘 연결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네. 정말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네. 의뢰한 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대학원생들한테 의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회사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때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게 뭐 시각화도 해주고 의미도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어떤 분야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는 임직원 그때 팀장 교육을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 직원들 팀원분들한테 그 주관식 설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팀장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팀장님 이럴 때 싫었어요. 막 이런 게 다 줄글로 와 있는 거를 분석해서 팀장의 인재상을 만들어가지고 팀장 교육에서 사용을 하는 역량 모델링을 하신 것 같네요.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첫 수익이 났던 네, 케이스였던 네, 네. 거군요. 그게 이제 후속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사이즈가 훨씬 커졌을 거잖아요. 뭐 점점 커졌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로 교육 훈련하는데 활용을 했는데 네. 그게 효과가 있다고 거기서 판단을 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슷한 텍스트가 있으면 또 분석 네, 요청을 네. 하고 잘 물었다 이런 거군요. 아, 미래를 보고 네. 지금은 작은 파이지만 네네네. 김 팀장이 물었다고 경험했을 법한 프로젝트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이미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전제에서 컨설팅은 출발하겠네요. 데이터조차 혹시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나요? 뭐 이런. 네. 모으기 시작하기 네, 전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냐라고 시작된 프로젝트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고객사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혹시 그게 설계를 미리 하는 구체적으로 거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로켓뷰에서 네네네. 뭐 이제 제품을 찍는 거라든지 뭐 그런. 네, 오픈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MCN에서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 만든 네네. 회사, 창업한 회사였는데 예를 들어 뭐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할 때 어떤 장면에서 사람들이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지 그런 거를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때 뭐 어느 지점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추천도 해주고 물건 추천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 중이셨어요 그때. 기획 단계에서.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이냐, 뭐 DB 구성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런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한 적이 있었고. 그럼 DB에 대한 이해부터 이제 수집이랑 분석까지 다 알고 있어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영역이네요. 그렇죠. 뭐 깊이는 모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DB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대표님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돈을 내. 맨입에 이게 공짜로 지금. 진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이제 되게 타겟 마케팅에 좋은 데이터 분석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도 보면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그 IPTV 시청하다 보면 그런 서비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드라마에 어떤 여주인공이 코트를 입고 나오면 그 코트를 구입할 수 있는 뭐 링크가 뜬다든지 예전에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 홈쇼핑 보면 시간 조금만 지나면 바로 옆에 구입할 수 있는 버튼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버튼을 클릭해서 구매하려는 의사결정을 했던 그 데이터가 다 모여있을 거잖아요. 그럼 회사들의 타겟 마케팅 해가지고 쿠폰도 뿌려주고 뭐 그런 건 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런 걸 설계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상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러면 사내에 분석가도 있고 뭐 개발자도 있고 이런 DB와 관련된 작업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 회사 내에는 일단 분석가들이 있고요. 개발자는 따로 확충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SI 개발사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기 회사의 쉽죠. 방향성. 예. 그리고 정부 과제 같은 것도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점차 방향성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한계도 있겠지만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자는 확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DB도 정말 정통적으로 파려면 뭐 DB 아키텍처 분들도 필요하실 거고 다 할 텐데 저희는 일단 나중에 분석을 염두에 두고 그 회사에 있는 뭐 CTO님이라든지 개발 팀장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나중에 더 잘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분석가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석에서 강점을 가져가려고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네, 하시는 네. 거군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까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일단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혹시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왜 더듬어? 네. 왜 더듬냐고. 한번 생각이 돌았어. 진짜 많을까 이런. 그런 분들이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받고 싶을 수 있을 텐데 몬데이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면 이제 조금 몬데이터만이 줄 수 있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몬데이터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건 맞아요. 몇 개 안 네. 되죠. 손에 꼽습니다 진짜.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의도를 어느 정도는 했지만 좀 더 비즈니스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을 같이 일하고 있어요. 분석가이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럼 정통- 이전에 직장에 있던 분들도 그쵸. 계시고. 뭐 조사회사 출신인 분이라든지 그런 애도 불구하고 뭐 대학원을 왔던지 나중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분석 역량도 충분히 단련을 하신 그런 분들 위주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전략화 시킬 수 있겠다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제일 강점이라고. 그 사업 마인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기술보다도. 기술도 중요한데요. 아, 네. 더 중요한데. 기술도 중요한데요. 약간 함정 질문 이것도 같은데. 중요한데, 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정말 뭐 공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성능을 몇 % 높이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집중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면은 저희는 그것도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좀 비즈니스적인 바로 성과, 정말 데이터의 수익화를 바로 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해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오히려 기술이 투박하더라도 그게 사업화가 되고 비즈니스가 굴러가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그걸 더 선호할 테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렇죠. 것이라고 그 설명해 뭐 주신 모형의 것 같은데. 예측력이 뭐 몇 % 올라가냐 그게 돈이랑은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해줄 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혹은 기업의 그 어떤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기술이 좋으니까 써보세요 이런 걸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됩니다. 글로 가야지.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돈이 흐를 거고 그게 어떤 가치를 낼 겁니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어렵죠. 그거는 정말 경험이 있어야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해봐야 아는 거고 뭐 기술이야 개인이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몬데이터 그 지금 윤지님이나 아니면 같이 구성원분들도 분석 역량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좀 많이 뛰어나시겠어요? 네, 그런 편이죠. 다른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곳들보다도 그런 역량을 많이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내세우고 싶은 포트폴리오는 숫자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뭐 기업 가치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다라든지 그거는 물론 그 회사 분들이 제일 피땀 흘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그 컨설팅과 조언이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회사 대표님이 기꺼이 거기에 한마디씩 남겨줄 수 있을 만한 파트너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리즈 A를 받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잠깐만. 네. 우리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야, 드는데. 우리 그러네. 저희 데이터올릭이 그 구독수 2,000명을 넘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 데이터 분석은 안 하세요? 저희가 일부러 사실 안 보고 있어요. 아, 다들 그래요? 다른데 바빠가지고. 아니 애초에 이게 뭐 사업은 아니고 네. 이걸로 수익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네. 고민을 과거에는 안 해왔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윤진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지. 돈 안 찔러보는 버실 거예요. 언제까지 취미로 할 거야 이 사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오래 아니요 한다는 아니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칭찬이죠? 네, 그럼요.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호구. 가장 좀 존경하는 인물들이 오히려 뭐 윤종신 씨라든지 월간 윤종신 네, 이런 거. 네, 그런 꾸준함의 힘을 굉장히 음. 좀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올릭도 초반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고 확실한 건 우리가 그걸 추구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윤종신이라니. 월간 데이터 네. 주간 대홀이구나. 주간 대홀. 조금 그 윤진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왠지 윤진님이 이거에 대한 촉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왜 그러냐면 윤진님이 광고회사에 계셨잖아요. 네. 광고회사는 약간 비슷해요. 내가 이 광고를 싣는다고 이 광고주의 회사가 잘 될 거란 보장은 사실 없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일단 쏟아야 되는 비용이죠. 광고에서도 어떤 걸 소구 포인트로 해야 될지를 그 기획은 하지만 마지막에 광고주가 그걸 컨펌을 해야 또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광고에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광고가 효과가 나는지를 또 분석해보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몬데이터를 운영하시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들여다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구력이라는 게 좀 높을 법한 게 그 저도 이제 저희 계열사 중에 광고 회사가 있잖아요. 그 광고 회사에 다니신 분들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주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님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야 된다고. 광고 주님. 광고 주님. 아. 그래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네, 그분들한테 이 광고가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단련이 되셨다는 분이라면 아니 뭐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하는 건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 받아보자고. 아 무료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니요, 지불해야죠. 아니 진짜 분석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건 오면서 한번 여쭤봐야지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분석 안 하죠. 왜냐면 분석해서 그게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안 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홀릭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수익을 얼마 내겠다 이런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대 손님이 된 건데. 아니 아, 저 네. 제 개인적인 궁금. 아, 그러면 네. 하면 안 되죠. 수익이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아마 초반부터 방송 들으셨을 테니까 네. 저희가 왜 시작했는지를 잘 아시겠지만 친구가 멤버들이 없어서. 우리끼리 떠들라고. 멤버들이 다들 그러니까 힘들게 네. 아주 조금 혼란스럽게 공부를 네.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삽질을 덜하게 맞아요. 좀 더 편하게 공부하게 해드리자. 그리고 뭐 저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굳이 수익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 회 한 회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가는 걸 해보자라고 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나 그 팟빵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언제 많이 듣는지, 뭐 어느 연령대가 많이 듣는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걸 사실 그게 가지고- 로그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팟빵에서 집계해서 보여주는 정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석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팔 수는 없고 플랫폼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박 박사님이 뭐 자동으로 뭐가 알람 오게 하는 걸 아, 개발하셨다고. 그건 지금도 쓰고 있죠. 해놨어요. 예. 네. 근데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드디어. 그거는 이제 분석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모니터링에 저희가 자꾸 시간을 쓰게 되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줄여주는 아. 도움을 네. 주는 거죠. 그냥 네. 자동화 레벨, 그냥 간단한. 왜 조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지금 대화를 들으면서 몬데이터의 컨설팅을 부탁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온 거야. 그러면 민지님한테 우리를 그런 거. 돈 벌게 하나 네, 봅시다. 네. 그냥 이런 저희에게 네. 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 말고 아주 일반적인 구독자 매회 청취율
그리고 뭐 유튜브나 팟빵에서 제공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한 기초 통계들 정도만 있는 것 간단한 같아요. 기초 통계만 네. 갖고 있어요. 몇 시에 몇 명 들어왔다. 네. 이런 정도. 네. 청취 시간대 뭐 그다음에 연속 재생 시청 시간 뭐 이런 정도. 네, 저희가 돈을 버는 구조는 뭐 번다고 하기도 진짜 사실 좀 너무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팟빵에 붙는 광고 그리고 후원금 네. 그리고 유튜브에 1,000명이 넘고 4,000시간인가 그 정도인 이상을 것 같아요. 시청을 하면 네. 그때부터 광고가 붙어요. 근데 유튜브는 아직 그게 달성이 되지 않았고 이제 구독자 1,000명은 넘었는데 4,000시간이 안 됐고 팟빵에 가끔 들어오는 후원금이 약간 있고 광고 수익은 한 달에 3,000원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는 아예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신 이 차가 3,000원은 될 것 같은데. 더 되죠, 더 되죠. 네, 더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못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가 돈을 쓰면서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어. 회비를 걷어가지고 네, 녹음실 이렇게 대여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시다. 네. 아니 이게 근데 저희한테 사이드 이펙트로 돌아오려면 구독자가 훨씬 많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단 대표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지향하시는 바가 더 명확히 정해져야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 정말 구독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데이터 이야기를 하자고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의 지향점은 뭐 어떻게 더 잡고 계신지 그런 목표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구독자를 많이 늘릴 계획이시라면은 조금 더 일반인들이 듣고 보기 좋은 콘텐츠 쪽으로 방향성이 틀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지금은 그래도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고 관심을 가진 분들 표정 봐, 위주로 표정 봐.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더 대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쪽 노선을 정하신다면 만약에 그쪽으로 네, 가려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 사용자만 우리의 팬층이라면 소극 사용자들도 확보할 수 있게 주제를 더 일반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비즈니스랑 되게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진성 고객 2,000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 2,0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10,000명까지 구독자가 올라간다면 8,000명은 아주 일반 대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가 이제 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중적인 데이터 이야기로 가도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진성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많지 않잖아요. 2,000명 정도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청취자와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런 좀 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 넘은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애청자였으니까요. 그럼 네. A/B 테스트 같은 어지야? 이제 아니야. 아니요. 애청자예요. 애청자. A/B 테스트 같은 걸 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네. A/B 테스트 지금 드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대중 노선을 잡는 거는 좀 더 쉬운 콘텐츠 뭐 시적절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코로나 데이터셋을 막 시각화해가지고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 위주로 뭐 올린다든지 길지 않게 1, 2분 정도 뭐 정말 진성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뭐 커뮤니티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그룹 활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를 더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받고 계신 피드백은 좀 시작하는 분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 대상으로만 이야기가 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대화에서 네. 김진영 님이 스냅 그분 나오셨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해외 기업에서 일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꾸 초점이 피드백이 오는 사람들 위주로만 가니까 나는 저런 일하는 사람도 물론 저 같은 청취자가 적은 인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적극 청취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일단은 저희가 팟빵에 게시글로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댓글이나 의견을 주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굳이 팟빵에 로그인해서 혹은 가입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야 되고 플랫폼 자체가 불편한 그쵸. 면이 있죠. 커뮤니티에 관련된 플랫폼 중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혹시? 커뮤니티 운영한다면 그룹을 페이스북?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도 데이터 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페이스북 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100% 활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은. 저희는 그룹이 없죠.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페이지. 있죠. 네. 페이지. 네. 근데 보면은 보통 이제 간절한 분들이 반응을 하기 네. 마련인데 간절하다는 얘기는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 학업 그치, 그치.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모르게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 해주실 때 몇 가지 보시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 그쵸. 회사의 대표, 방향성이 뭐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뭐 피벗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재설정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더 많은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그 도출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거를 저희가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네, 짧게 들어온 것 애청자로서 같은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 더 있다면 아, 네네. 너무 R 위주라는 그러면 뭐 위주로 하면 좋을까요? 뭘 위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이 사람아. 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파이썬도 많이 쓰는데 아. 네. 많이 쓰는 걸 알아요. 네, 제가 모르는 그쵸,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네. 우리가 파이썬을 근데 안 쓰는 게 저희가- 문제죠. 네, 저희가 네.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저희는- 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파이썬을 잘 쓰는 분이 나와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파이썬을 잘 쓰는 사람을 멤버로 데려오면 되겠네. 누구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누구지? 그러니까 그 윤진님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주로 멤버 모집하는 거야? 저희는 주로 파이썬을 아, 쓰는데 그래요? 네. 어. 그 제가 분석가들이 다들 데이터 파이썬을 올릭을 쓰세요. 계속 듣다가 약간 주춤했던 게 어느 순간 R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죄송할 건 아니지.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R을 쓰긴 썼으니까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몰입감이 그 순간 알 얘기하면 관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듣게 되시는군요. 주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다른 근데 클립으로 넘어가긴 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게 우리가 R 사용자랑 파이썬 사용자랑 2대 8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1대9예요. 1대9?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 12,000명은 9대 1일 것 같은데 2,000명이 R 그래도 진성이라고 보면 한 10,000명은 더 모으겠네. 파이썬으로 파이썬 좀 다뤄주면.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저는 못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하게 되면 개발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될 거라. 파이썬을 다루면 그쵸. 그러니까 분석 도구의 입장에서의 파이썬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 분석하시는 분석가분들의 전공이 어느 쪽이에요? 보통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공학 쪽이 굳이 아니시고 네, 공학 쪽도 있고 뭐 경영학과도 있고 그리고 네, 공학 쪽이 그래도 한 반 정도 되시네요. 근데 다 파이썬을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학교에서 그러면 익혔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학습하셨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학교 수업은 좋은 수업이고요. 공부는 무슨 얘기죠? 수업은 언어를 배우는 거는 각자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류의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딥러닝 때문에 파이썬이 한참 유행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쓸 텐데 열심히 그거 공부하고 있어. 네. 뭐 딥러닝을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쓸지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공부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핫하니까. 네. 지금은 또 한참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윤진님 모시고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도 다루고 사례도 다루다가 이제 저희 데이터 올릭에 대한 뭐 간단한 컨설팅 이렇게까지 받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받고 싶었는데 돈 내 임마 돈 내. 날로 먹을래다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그래도 몬데이터는 사명처럼 계속해서 데이터의 수익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을지를 보는 안목 같은 건 어떻게 길러진다고 보세요?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 안목은 네. 네, 이런 건 광고 회사에서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네네. 크리에이티브한 건 어디서 나오나요? 약간 이런 네. 질문인데. 그러면 보통 답변이 뭐 멋있는 말을 쓰시긴 하시지만 인문학 네, 일맥상통하는 게 뭐 관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많이 보고 그래야지 떠오른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것도
어떤 활용 예가 있는지를 계속 봐야지 음.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보통 비유를 할 때 데이터는 요리 재료고 뭐 아. 빵이나 토마토 이런 거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 뭐 R을 써야 돼요, 파이썬을 써야 돼요 하는 거는 좀 인덕션을 사야 돼요, 가스레인지를 사야 돼요 이런 말인 것 같고 인덕션 사야죠. 5분. 네, 좀 그런 것 같고 금방 익숙해지셨어. 네, 저는 계속 들어가지고 아, 네. 끊어내실 줄 네, 아시는군요. 두 분 이렇게 웃음소리도 저는 약 연예인분들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용 사례가 실제 요리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요리라면 뭐 알파고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좀 제일 현업에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스레인지 써야 되는지 인덕션 써야 되는지 그것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고민만 하고 있어. 고민. 네. 그러네. 네. 아. 그래서 막 파이썬 쓰는 거 배워요. 아, 그치. 정말 뭐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폰문 배우고 막 그랬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오히려 어떤 활용 사례,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재료를 역으로 준비할 수 있고 장봐올 수 있고 있는 거를 잘 다듬거나 아니면은 새로 수집해 오거나 뭐 사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조리 도구나 사용법 자체는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 네.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가장 점점 쉬워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요리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세상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쵸, 뭘 그쵸. 만들지를 생각하게 네, 되고 네, 네. 무슨 도구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고 네. 전 그게 머릿속에 맞는 순서네요. 백종원 그 대표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음식은 잘하시는데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백종원이라는 분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경험해봤잖아요. 네. 뭐 해외도 나가서 음식 직접 먹어보고 재료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칼을 쓸까 고르는 그 시간에 자기가 요리를 하나씩은 더 만들어 보면서 계속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데이터를 요리 재료로 그리고 이제 수익화를 어떤 요리의 결과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네. 뭐 냉장고를 부탁해 15분 요리가 가능해지겠죠. 어. 재료만 보고도 데이터만 보고 차차착 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굉장히 잘했어요. 역시 팔아본 사람이 네. 이 질문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예, 레파토리입니다. 네. 네, 저희 데이터는 어떻게 돈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제 최윤진님 모시고 몬데이터의 사례 그리고 대표님 이제 평소에 갖고 계신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고요.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네. 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만들까를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오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김 팀장을 판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판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그래야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할지를 알 수 있지. 기술에 집착하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걸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먼저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김 생각이 팀장은 듭니다. 원래 계획 없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 없이 살죠. 네, 다음. 그래서 지금 데이터 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데이터를 하고 계획 있어. 없이 하다 보니 1년을 하고 있잖아 너랑. 그래. 고맙다. 자, 박 박사는 어때요? 이야, 우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청취 모드였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들을 얘기가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관심 가졌던 관련된 데이터 분석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알려주셨던 사례들도 살펴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청 모드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확실히 이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생기는 존경심과 아우라가 넘쳐나는 것 같네요. 네. 박 박사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 해준 적이 있던가? 학연지연이야 이거. 철폐하라. 후배라고 좋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네. 아, 윤주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나오신 소감? 오늘 소감 2번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쵸. 다음 회도 녹음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네네네. 이번 네. 에피소드에 대한 소감. 네, 저는 정말 제가
주로 설거지하면서 데이터올릭 켜놓거든요. 설거지할 때 들으면 좋은 네. 방송.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고서 네, 네. 항상 듣던 그 웃음소리와 멘트와 그런 게 옆에서 들리니까 신기하고요. 네, 정말 저 데이터계의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네,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는 아까 윤지님 소개를 하면서 혹은 몬데이터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텍스트 분석하는 코알라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